호컬 뉴욕주지사가 오늘 오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혐오범죄 등에 대비해 보안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과 내일 강풍과 폭우가 예상되며 악천후로 많은 항공편이 결항 및 지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 산하 부처 예산이 5% 삭감된 데 이어 뉴욕시가 망명 신청자 지원 예산을 20% 대폭 감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메디케이드 수혜를 받던 인구 중 35%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도로교통안전국이 브레이크액 누출과 관련해 현대와 기아차 리콜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틱톡 및 소셜미디어 4대 기업을 상대로 청소년과 가족들이 소송전을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전미교사연합은 오늘 뉴욕시 학급의 절반 이상이 과밀학급에 속한다며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차원입니다. 캐티 호쿠 뉴욕 주지사가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혐오 범죄뿐 아니라 과속 및 음주운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강화를 통해 안전한 휴일이 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혐오 범죄 및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저녁 보안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대인, 무슬림, 아랍 공동체 등 특정 종교나 인종을 겨냥한 위협적인 표현이나 공격을 암시하는 글 작성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것이라며 모니터링을 한 단계 강화해 폭력 사태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호컬 주지사는 소셜미디어상의 잠재적인 위협이나 선동을 부추기는 글에 대한 모니터링에 주 사법기관을 총동원해 강화하고 있으며 가족들과 안전하고 즐겁게 보내야 할 추수감사절 연휴 및 행사장을 혐오범죄의 기회로 노리는 자들로부터 뉴욕주를 안전하게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음주 및 과속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히며 내일부터 이번 일요일까지 특별 단속팀을 구성해 음주, 과실, 과속 단속 및 위반 티켓 발부를 강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 주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사고를 예방할 것이라며 추수감사절 연휴에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사기관과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공항이 역대 가장 분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 뉴저지 일원은 오늘과 내일 강풍과 폭우가 예상되며 악천후로 많은 항공편이 결항 또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전장 기자입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부터 강풍과 함께 시작된 비는 내일 오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추수감사절 직전 이틀인 오늘과 내일 교통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악천후로 많은 항공편이 결항 또는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은 추수감사절 직전 이틀과 그리고 직후 주말에 교통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지난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약 3천만 명의 승객이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올해 비행 취소가 줄며 역대 최다 인원이 항공편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이후 일요일인 26일에는 290만 명이 공항에 몰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항공 예약 취소 비율은 1.3%로 지난해 2.3%의 약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만성 인력난에 직면해온 항공업계는 휴가철마다 되풀이되는 항공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추수감사절 시즌 항공편 취소 혹은 지연으로 환불을 요청한 승객은 전액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항공편 취소로 전액 환불된 금액은 총 2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뉴욕 뉴저지 일원은 추수감사절을 앞둔 오늘과 내일 강풍과 폭우가 예상되며 악천후로 많은 항공편이 결항 및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부터 강풍과 함께 시작된 비는 내일 오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주 뉴욕시 행정부가 망명 신청자 지원으로 인한 문제로 자금난에 직면했다며 각 부처의 예산을 5%씩 삭감하는 교육 지책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 망명 신청자 지원 서비스 자금은 20% 대폭 축소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망명 신청자 문제로 뉴욕시 산하 부처 예산이 5% 삭감되면서 공립도서관 운영 및 교육국, 위생국, 경찰국 인력 및 서비스가 축소되며 학부모 시위 등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뉴욕시는 망명 신청자 지원으로 인한 재정적 위기로 인해 고육지책으로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산 삭감에 이어 뉴욕시 행정부는 망명 신청자 지원 서비스를 현재 방식대로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망명 신청자 지원 예산을 20% 대폭 감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난민 지원 예산 삭감은 2024 회계연도부터 축소될 전망으로 자금을 축소해도 향후 2년간 약 60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 시스템 내에서 보호받고 있는 망명 신청자 숫자는 현재 6만 6천 명으로 이들에게 쉘터 제공은 물론 식사와 교육, 의료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간과 자금난에 시달려온 뉴욕시는 자녀가 없는 성인의 경우 임시 쉘터 거주 기간을 30일로 제한했으며 자녀가 있을 경우 60일까지만 머물도록 한계를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노숙자 옹호단체 및 인권단체들은 이 같은 제한이 망명 신청자들을 한겨울 노숙자로 만들 것이라며 이는 뉴욕시 치안뿐 아니라 삶의 질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주환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무려 1,013만 명이 저소득층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뉴욕주에서 올해 4월 이후 약 65만 명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무보험 상태가 될 위험이 높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건 전문 비영리 단체 카이저 패밀리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11월 초까지 메디케이드 수혜를 받던 인구 중 35%, 약 1,013만 명이 자격을 상실했으며 뉴욕의 경우 33%, 약 65만 명이 혜택을 잃었습니다. 메디케이드 보험 혜택을 상실한 인원 중 약 71%는 보험 연장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절차와 갱신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자격을 잃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욕주 메디케이드 담당 부서 아미르 바시리 국장은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인력 부족과 기술 시스템 문제 등으로 적절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주민들이 혜택에서 대거 탈락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메디케이드 자격 박탈이 진행된 주요 사유에는 주 내에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또는 없어진 것 등으로 인해 갱신 통지를 받지 못한 것과 함께 보장 유지 여부에 대한 문서 통지 혹은 문자 메시지 등 연락처 업데이트가 안 된 것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자격을 박탈당한 주민들은 다시 메디케이드 가입 신청을 통해 가입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만약 이때 승인되지 않을 경우 오바마 케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연방보건복지부는 메디케이드 자격을 상실한 주민들의 대거 보험 상실을 우려해 내년 7월 31일까지 보험 자격 상실자를 대상으로 오바마 케어 등록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미 건강보험 시스템 복잡성으로 인해 대체 보험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많은 주민들이 궁극적으로 무보험 상태가 될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올 들어 대량 리콜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차량 화재 위험으로 인해 실시했던 리콜 조치와 관련한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연방교통당국의 감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그동안 차량 도난 급증 문제로 위상이 추락한 현대차그룹은 신뢰도에 더욱 타격을 입게 될 전망입니다. 김문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브레이크액 누출과 관련해 현대차와 기아의 수년간 리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현대차와 기아의 리콜 결정 시기가 적절했는지, 보고 요건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감사 질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각각의 리콜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함께 현대차와 기아가 내놓은 해결 방안이 적절한지 등도 파악할 예정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브레이크액 누출과 관련해 실시한 리콜은 2016년부터 총 16차례에 달하며 대상 차량은 총 640만 대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당시 리콜 사유에 대해 내부 브레이크액 누출로 인해 합선이 발생, 차량이 주차돼 있거나 주행 중일 때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 2017년 이후 총 21건의 화재와 21건의 온도 이상 등 리콜 관련 사고가 발생했고, 기아의 경우에는 엔진룸 화재 1건을 포함해 총 10건의 부품 화재와 부품이 녹아내리는 사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도로교통안전국은 현대차와 기아가 적절한 시기에 리콜을 결정했는지, 보고 요건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실시한 리콜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함께 현대 기아 자동차가 내놓은 해결 방안이 적절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체 대상 차량 중 현대차의 리콜 대상은 2011에서 2015년식 엘란트라, 제네시스 쿠페, 소나타 하이브리드, 엑센트, 벨로스터, 에쿠스, 산타페, 베라크루즈, 투싼 등 164만 대였습니다. 기아의 리콜 대상은 2010에서 2017년식 포르테, 스포티지, 소렌토, 옵티마, 카덴자, K900, 리오, 론도 등 173만 대였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틱톡을 포함한 소셜미디어 4대 기업을 상대로 청소년과 가족들이 소송전을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테크 대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역대 최대 소송이라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를 상대로 104개 교육구와 42개 주가 낸 소송에 이어 수백 가구에 달하는 가족이 메타를 포함해 틱톡, 구글, 스냅챗 모회사 스냅 등 4대 기업에 맞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들 가족은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이용자가 어릴 때부터 소셜미디어에 중독되도록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한다고 주장하고, 기업이 유해한 콘텐츠에 청소년을 고의로 노출한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 측은 SNS 중독과 관련해 직접 겪은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콜로라도주 출신 테일러 리틀은 SNS에 중독돼 수년간 우울증을 앓은 데 이어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11살 때 SNS에서 우연히 자해 콘텐츠를 접한 뒤 지금까지도 이와 관련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SNS가 섭식 장애도 유발한다면서 죽지 않고는 가질 수 없는 몸매 사진으로 끊임없이 공격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14세 몰리 러셀이 2017년 SNS에서 자해나 죽음 관련 콘텐츠에 수시로 노출된 뒤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당국은 러셀이 우울증에 이어 온라인 콘텐츠의 부정적 영향으로 고통받던 중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소송과 관련 메타는 소송을 제기한 가족들과 생각을 같이 한다면서 청소년에게 안전한 온라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냅챗은 해로울 수 있는 콘텐츠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구글은 소장에 담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플랫폼에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건 우리 업무의 핵심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틱톡은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교사 노조가 오늘 브루클린에 모여 시위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교사 노조는 현재 뉴욕시 전체 공립학교 학생 중 절반 이상이 과밀학급에 속해 있는 실정이라며 아이들은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미교사연합이 뉴욕시 학급이 과밀됐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전미교사연합은 오늘 보고서를 발표하며 뉴욕시 학급의 절반 이상이 주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고 있다며 과밀학급에 대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들은 자신이 받아야 할 마땅한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한 반에 30명에 가까운 학급이 넘쳐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욕시 교사노조는 약 30만 명의 학생이 현재 과밀학급에 속해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뉴욕시 공립학교의 50% 이상의 학급이 주법에서 정한 최대 학급 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32만 2천여 명의 공립학교 재학생들이 과밀학급에 속해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조사 대상 전체 학교 중 약 40개의 학교가 학교 내 모든 학급이 주법으로 정해진 최대 인원을 초과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마이클 멀그로 뉴욕시 교사노조 회장은 학생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주에 비해 제대로 된 지원과 리소스가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학교 시스템 확대 및 교사 인력이 충원되어야 마땅한 상황에서 되려 교육국 예산은 삭감됐다며 우리의 미래인 차세대를 위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뉴저지 한인회 차기 회장의 에드리안 리 베넬리 그룹 대표가 사실상 당선됐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31대 회장 선거 후보자 접수 마감 결과 에드리안 리 대표가 단독 출마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출마 입장을 밝혔던 미셸 송 전 뉴저지 한인회 수석 부회장은 이날 전격 불출마를 선언하고 에드리안 리 후보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예상이 되었던 경선은 없었던 일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이 후보 등록 서류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 후보를 신임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신임 회장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년입니다. 뉴저지 건축 및 개발 업체인 베넬리 그룹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 후보는 40대 초반의 젊은 한인 2세로 올 들어 뉴저지 한인회장 도전 의사를 밝히고 여러 한인단체 행사들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 주목받아 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미국 내 여론조사 결과 낙태 허용에 대한 지지가 1970년대 이후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55%가 임신한 여성이 어떤 이유로든 원할 경우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의 77%가 어떤 이유든 낙태에 대한 접근권에 찬성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2016년 조사 당시 52%보다 높아진 것입니다.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는 3분의 1이 낙태권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대선 경합주에서 치러진 주민투표와 주의회 선거 등에서 민주당이 연이어 승리를 거두면서 낙태권이 내년 대선판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복숭아, 천도복숭아, 플럼류로 인한 리스테리아 식중독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미 전국의 7개 주에서 최근 리스테리아 식중독 환자들이 11명이나 연이어 발생했으며 10명이 입원 치료 중이며 1명은 사망했습니다. 이 환자들은 모두가 HMC 팜이라는 회사에서 판매한 복숭아, 천도복숭아, 플럼에 배금망이 있는 곳에서 이를 사먹고 발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품의약국은 이 회사의 복숭아 샘플에서 병원체를 발견했으며 HMC팜은 2023년 5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판매한 모든 과일들을 리콜했습니다. CDC는 이 밖에 다른 과일들도 이 병원균에 감염된 것이 있는지 조사관들을 파견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TA에 따르면 7번 전철 노선 중 퀸즈보로 플라자역이 역내 보수공사, 엘리베이터 신축 작업 등을 진행함에 따라 내년 초 주말 기간 폐쇄되며 이에 따라 1월부터 4월 사이 지정된 주말 동안 74 스트리트 브로드웨이역부터 34 애비뉴 허드슨 야드 구간 운영이 중단됩니다. MTA는 공사 재반 준비를 위해 이미 지난 주말 해당 전철역 폐쇄를 한 차례 진행했으며 이후 내년 1월 6일 토요일부터 8일 월요일 새벽까지를 시작으로 1월 매주 주말 해당 구간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N열차의 경우 역시 퀸즈보로 플라자역 공사로 인해 두 구간으로 나누어 운영을 하며 57 스트리트, 세븐 애비뉴부터 코니 아일랜드 스틸웰 애비뉴까지 그리고 큐 노선을 통한 96 스트리트까지로 나눠서 운영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